안녕하세요. 제목이 어떠세요? 조금 전에 아나운서님한테 여쭤보고 시작할 건데 깜빡했네요. 은퇴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하는데요. 제 얘기 먼저 말씀드릴까요? 저는 정말 80세까지 일을 하려고 여러 가지들을 준비 중이에요. 왜냐하면 경제적인 문제도 일단은 가장 크고요. 두 번째는 평균 수명이 너무 길어져서 요즘은 90세, 100세 거뜬히 다 건강하신데 제가 만약 그 나이가 된다면 아마 120세 정도는 충분히 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80세에 은퇴를 한다고 해도 120세까지면 40년간 무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쓰면서 사는 기간이 보통 40년, 50년 이렇기 때문에 정말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당신은 은퇴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출발은요, 은퇴가 대체 모호하잖아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뭐 70세 이후에도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제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은 40대만 되면 명퇴 걱정 벌써 하시는데, 표를 한번 보시면요. 55세에는 고용촉진법에 의해서 고령자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면 60세, 그리고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65세. 그래서 65세 어르신들이 되면 버스 이용하시는 것보다는 지하철 선호하시는 거 왠지 아시죠? 지하철 무료라든지 노인수당, 이런 기초수당 나오는 이렇게 각각의 연령대들이 실제로 다 다릅니다. 이거는 근데 사회에서 규정한 게 그런데요. 실제 내 삶에는 어떤지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 OECD에서 조금 전에 말씀 들으셨어요? OECD 국가 중에서 노인 빈곤율이 1위라고 하는데 자살률만큼이나 달갑지 않은 1위잖아요. 그런데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특히 저는 딸이 둘이 있는데요. 그 아이들이 더 걱정이 되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이 우리 딸 같은 20살, 30대 요런 친구들이 노후가 됐을 때 훨씬 더 팍팍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반드시 연금성 상품에 가입을 하도록 저는 제 지인들에게도 연금 전도사처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표를 보실게요. 보통 선진국은 뭐 60세 전후에서 은퇴를 한다고 하는데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고, 젊어서부터 평생의 연금을 10년만 준비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경제활동하는 20년이나 30년 동안 은퇴 준비를 해서 60이나 65세에 공식적으로 은퇴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보시면 실제로는요, 한국은 71.1세가 나오는데 여러 가지 형태로 뭐 이렇게 고용 형태가 좀 불안하더라도 현직에서 오랫동안 일한다는 거는 여유만 있으면 당연히 일 안 하고 여행 다니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건강 관리 하시겠죠. 가장 큰 문제는 어쨌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은퇴가 가장 늦어지는 이런 사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미난 뉴스가 있어서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 뒷모습 보시면 어떤 느낌 드세요? 외로워서 감옥 가는 일본 노인들. 이 사진도 그런데 저는 이 문구가 정말 가슴에 확 와닿았습니다. 최근에 일본에서는 감옥 가는 노인인데 특히 할머니들이 크게 늘어났다 이렇게 하시는데요. 여성분들이 남성분들보다 평균 연령이 기신 건 다 아시죠? 그런데 그 긴 노후를 외로운 것도 있고요. 당장 생계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고독사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차라리 감옥에 가는 게 낫다는 판단을 하신 거죠. 일본에서는요, 동네 편의점에서 샌드위치 하나만 훔쳐도 2년형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을 잘 알고서 이용하시는 거죠. 씁쓸한 뉴스가 아닐 수 없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머지않아 이런 것들이 뉴스에 나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20대부터 50대까지 어떻게 저축을 하고 있나 봤더니 제가 자료를 조사를 하면서 깜짝 놀란 게요. 저는 20대, 30대 친구들이 나 혼자만 쓰면 되니까 저축률이 훨씬 더 높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표에서 보시면 30대, 40대 이후에 50대로 올라오면 저축 금액이 훨씬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소득이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요. 여기에는 50대가 되면 어떤 느낌인가 들여다보니까 실제로 내 노후가 멀지 않았구나.
이제 눈앞에 왔구나. 이런 거를 실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20대에서부터 50대에 계신 분들이 모두 다 누구를 막론하고 연금을 더 많이 준다고 하는데 싫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으시죠? 싫다고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도 어쨌든 누가 주더라도 내 연금을 많이만 준다면 국가에서 주던 회사에서 주던 내가 연금을 가입했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60대 이후에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준비 중인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은 인지를 하셔야 되는데요. 최근에 제 주변에서 금을 사 모은다는 분 말씀 들었거든요. 나쁜 방법 같지는 않은데 한계가 있잖아요. 금덩어리를 막 집에다가 뭐 매일매일 쌓아놓을 수도 없고 뭐 분실의 여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요. 길어진 수명 너무 잘 아시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돈 벌지 않고 쓰면서 사는 기간만 너무 많이 늘어났습니다. 두 번째는 불확실한 시장인데 불확실하다는 이런 단어가 굉장히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데요. 우리에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시장 상황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정해진 금액을 꼬박꼬박 저축만 한다면 이렇게 들쑥날쑥하는 금리나 주식시장이 불안할 때 평균적으로 매월 저축을 한 사람들은 그 시간에 투자한 사람을 따라올 수 없기 때문에 불확실한 만큼 반대로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뭐 반드시 나쁘다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일본이 굉장히 길게 장기적인 불황으로 정체되어 있잖아요. 이런 시장에서도 매월 정기적으로 납입을 하신다면 7% 이상 수익이 난다는 게 검증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아직 과도기에 있는 이런 경제시장에서는 정기적으로 매월 납입을 하시는 길게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노후에 그 보답을 수익률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인플레이션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겠죠. 내가 나중에 지금은 돈을 50만 원씩 냈는데 나이 들어서 받는 돈이 너무 줄어들면 안 되니까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해지하면 좋을지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어떤 방법으로 저축을 해야 되는지를 찾아보겠습니다. 글씨를 써놨는데요. 다 읽으실 수 있으시겠죠? 가장 중요한 거는요. 어쨌든 은행에 가셔도 증권회사 가셔도 보험회사를 가도 수수료는 다 뗍니다. 이제는 수수료 없는 거 이런 거 상상할 수도 없는데요. 그렇다면 그 많은 것들을 살펴보시고 수수료가 가장 작은 거를 선택하면 내 돈 중에서 덜 떼니까 나한테는 수익률이 제일 높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추가 납입이라는 거를 이제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셔서 상식적으로 많이 아실 텐데 내가 납입할 수 있는 여력 중에서 수수료 떼는 항목을 가장 작게 비율을 낮추시고 수수료를 아무것도 안 떼는 심지어 추가 납입을 할 때 어떤 회사는 0%, 어떤 회사는 2.5%, 어떤 회사는 3.5% 이렇게 수수료를 뗀대요. 여러분 같으면 이 세 개 회사 중에 어떤 거를 고르는 게 더 유리할까요? 당연히 수수료를 하나도 떼지 않는 0% 이런 회사를 고르시는 게 정답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일단 기본 수수료도 낮고 추가 납입 수수료도 낮고 이렇게 하시는 게 현명한 방법일 것 같아요. 세 번째는요. 거치기간이라는 말은 어떤 거냐면 납입을 매월 납입하시는 걸 다 납입을 하고 연금을 타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참고 기다리는 시간, 이 시간을 거치기간이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낼 때도 중요하지만 거치기간에 참는 것이 수익률을 가장 많이 올리는 구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가입을 하셔서 뭐 이렇게 납입을 하신다 그러면 여기는 돈을 내는 구간이지만 이 이후에 그래프가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속도가 급하게 올라가는데 이 거치 기간을 잘 활용하셔야 반드시 큰 돈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포인트 알려드릴 텐데요. 연금 타 있는 나이는
새로 가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물론 신경 쓰셔야 되지만 이미 2000년에, 2002년에, 2005년에 가입하신 연금 있으시죠? 내가 가입한 거. 그 연금에 약관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지금 가입하신 그 연금도 나이를 뒤로 미룰 수 있어요. 예를 들면 55세에 연금 받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면 연금 받는 나이는 예전에 2000년에 가입한 게 내가 55세가 되면 연금을 수령하도록 되어 있는데 55세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젊잖아요. 그리고 돈이 불어나는 속도도 얼마 안 돼서 큰 돈이 안 되어 있는데 이거를 뒤로 예를 들면 65세나 70세 정도로 뒤로 미루실 수만 있으면 내가 낸 돈은 이미 정해져 있죠. 옛날에 가입한 거니까. 그런데 거치 기간을 증폭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복리의 효과는 뒤에서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요. 요 나이를 미룰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서 연금 개시 나이를 뒤로 반드시 미루시는 이런 요령을 하시면 낸 돈 가지고 2배의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근데 내가 돈 필요하면 어떻게 하지? 모든 연금에는 중간에 인출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개시는 늦게 하더라도 그 전에 필요할 때 얼마가 되더라도 인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 약관의 제도들을 잘 활용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금액을 확실하게 보는 게 좋잖아요. 10만 원을 냈을 때 돈이 얼마가 되는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20대부터 50대까지 매월 10만 원씩 돈을 내서 저축을 한다는 건 가정을 해서 얼마가 돈이 모이는지를 보여드릴게요. 10만 원씩 20년을 내는 거는 모두 다 똑같습니다. 20살인 친구나 30살인 친구나 50이 되셔도 그냥 동일하게 저축을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랬을 때 3.75%, 5%, 6.25% 이렇게 가정할 수 있는데요. 저거는 수익률이 주가 뉴스에 보면 오늘의 주가는 몇 퍼센트 요것만 기억하시면 충분히 내가 활용할 수 있는데요. 그것만 잘 활용하실 때 우리가 돈을 낼 때는 주가가 바닥에 떨어졌다 이렇게 싸게 떨어졌을 때 돈을 납입을 하시고 주가가 많이 오르면 돈을 덜 내고 이런 방법만 활용하신다면 수익률은 물론 저거보다 더 오를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것만 제가 예시를 드린 거고요. 저렇게 예시를 했을 때 다 완납을 하면 총 목돈은 2,400만 원을 납입하게 돼요. 10만 원씩 20년을 낸 거니까. 그런데 20살인 친구는 모두 다 70세에 연금을 개시했다고 가정을 하면 거치의 힘인데요. 수익률을 높게 안 봐도 2,400만 원이 9,500만 원이 되죠. 그런데 내가 조금 운영의 묘를 잘 살린다면 이게 2억까지 불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30살인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6천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까지 40대가 되신 분들은 4,700에서 9천만 원까지 여러분 2,400만 원으로 게다가 매월 10만 원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친구들이랑 한 달에 나누는 돈으로는 뭐 술 한 잔 그리고 2,400만 원이라도 해도 뭐 소형차 그런데 이렇게 잘 참아내시면 2억, 1억에 가까운 은퇴 자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연금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 제가 추가 납입 말씀드렸잖아요. 기본이 2,400만 원으로 이렇게 불어나는 걸 보여드렸는데 추가 납입 제도를 잘 활용하면 돈이 얼마나 덩어리가 커지는지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우선 10만 원에다가 요거는 기본보험료니까 잘 아시겠죠? 여기는 수수료가 빠집니다. 추가 납입하신 20만 원은 수수료가 전혀 하나도 없이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내가 내는 거는 30만 원인데 20만 원은 아무 비용이 들지 않으니까 나한테 극대화 되겠죠. 그렇게 했을 때 아까와 같은 방식으로 70세에 연금 개시를 하는 거를 가정을 한다면 20살인 친구는 이 타이밍만 잘 선택을 하면요. 4,800만 원이라는 납입보험료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돈이 5억 4천만 원. 뭐 주식의 귀재라 그러면 더 하고 뭐 어떤 것도 다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금융상품 중에 4,800만 원으로 5억 4천만 원을 만들 수 있다. 이거는 참아내고 거치하는 사람의 힘이지 이 보험이나 뭐 연금이나 금융상품이 대단해서가 아니거든요. 잘 참는 사람이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사회초년생인 분들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나이가 조금 올라오면 40대 정도가 되시면 4,800만 원을 납입을 하셔서 3억 정도
과히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50대로 올라오시면 4,800만 원으로 1억 3천, 나쁘지 않죠. 요즘처럼 금리 1%, 2%, 실질적으로 이자 떼면 내가 받을 수 있는 금리도 별로 없는데 어디에다 저축을 하시겠어요. 시간에 저축을 하시면 이렇게 2,400만 원으로 1억 이상, 4,800만 원으로 5억에서 1억까지 이렇게 준비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뭐 걱정하지 않고 감옥에 가겠다고 이렇게 손들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노후는 국가도 같이 책임을 져야 되지만 그 당사자가 책임을 지셔야 가족이나 자녀들에게도 피해가 없고 일단 내가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매월 시간에 투자하시는 방법이 너무 중요할 것 같아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연금을 시간에 투자해서 복리의 마술을 다 느끼는 이런 내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